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도심 폭력 시위 때문에 정치권 뜨겁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임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자, 물대포에 관한 논란이 많았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복면 벗고 시위합시다.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되 복면은 벗자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 얘기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18대 국회 당시 복면 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인권 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 폭력 시위대를 보면은 이러한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복면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합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잘 안 됐잖아요. 박성우 의원.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야당은 이제 번번이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면,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최류가스라든지 아까 물대포에 또 섞여 있는 최류액 이런 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벗게 강제한다라면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명의 의원이 5번에 걸쳐서 법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그 주인공을 좀 준비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이상열 의원이 제일 먼저 했고요. 나머지 넷은 새누리당 출신의 정가윤, 성윤환, 권경석, 신지호 의원이 예전에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번번이 안 됐는데 임기 만료가 될 때 다 끝나버렸어요. 논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17대 때 이상열 의원이 최초 발의했는데 네. 당시 민주통합당, 지금의 야당이죠. 민주통합당 의원으로서 저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시청자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한다는 게 당시 정부,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큰 아젠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열 의원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죠. 자, 그럼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선진국에서는 진짜로 제안을 좀 한다고는 저희가 간간히 봤습니다만 네. 실제로도 그런지 어떤지 좀 실상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이 이제 모법으로 삼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독일 경우를 보겠는데요. 네. 독일 경우에는 이제 역시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폭력 시위 문제가 됐습니다.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1985년도에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그런 형법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이 경우에 경찰이 복면을 벗으라고 했지만 벗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그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이죠. 2009년부터 이제 그 시위대가 복면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가리고 시위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대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요. 자, 프랑스 모습입니다. 과거에 자, 복면 금지법이 있기 전 60년대 말 70년대에 이런 과격한 시위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프랑스 지역의 옛 모습입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의 무슨 축제처럼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역시 네. 복면이라는 어떤 익명성의 뒤에 숨어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요. 집회나 시위의 자유라는 게 떳떳이 보장되고 있고요. 거기에 합법의 틀 안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시위를 한다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런 폭력, 그다음에 어떤 화염병 투척을 할지 과격한 양상으로 갈 경우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 의원들 명단을 보고서요. 이제 대체로 보수 정당에서는 빨리 마스크 금지하자 그러고 진보 정당에서는 반대를 해왔는데 자, 통합민주당의 이상열 의원,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의원인데 가장 먼저 금지시키자 하고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오후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양해를 구하고 음성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열 전 의원이 생각하는 복면 시위 문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상당히 격렬했었어요. 얼굴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익명성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가격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그냥 마침 그 무렵에 또 집창촌 문제로
그 매춘부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춘부들이 시위를 할 때도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안 되느냐,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예, 그런 또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그 논의가 좀 됐었죠. 민주당으로 네. 다 보니까 네. 이제 의원들 수도 조금 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통과 못했었어.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됐었는지는 네. 제가 그 당시 이 법사위원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자, 자세한 내용. 이제 법안을 제출했지만 담당이 아니어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좀 야당이 꼬마 민주당 시절이니까 숫자가 부족해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막강할 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최초로 독립기구로 만들어졌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약 발의할 경우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시민사회단체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저런 폭력 시위 때문에 저 마스크를 좀 벗게 하자 시위대. 그런 법안을 오히려 당시 민주당에서 내놨습니다만, 자, 글쎄요. 자, 손소 변호사께 질문 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상열 전 의원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가령 이제 그 집창촌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자신의 시위를 하되 얼굴이 드러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에 좀 규정에 따라 이런 분은 가능하고 안 되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집회나 시위 과정에 과격한 행동이 나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침해, 너무 정도가 심해서 침해하면 위헌이겠습니다만 법률에 네. 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절충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마스크를 집회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지참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행동을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그때 벗어라 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하는 그런 서구의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입법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야말로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역사의 좀 기로이고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찰자고 시청자 여러분들 관찰자신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새누리당에서는 복면 시위 금지하자 의견을 낸다고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른바 국회법이 네. 그 여당이 비록 과반수를 넘는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거 우리 반대해서 쟁점 법안이 되면 뭐 심지어 쟁점 법안 아닌 것도 갖다 연계시켜 버리면 통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네. 기권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일에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이 부분은 그 폭력 과격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복면을 벗으라는 명령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네. 이런 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통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지금 저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적어도 시위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권에서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이따 여론조사에도 나오겠지만 그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 지금 네. 예를 들어 엊그제 우리 그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그 대규모 집회에서의 강목 그리고 그 쇠파이프 그리고 심지어 네. 방화 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의 실태와 실제로 경찰이 쏜 어떤 살수차에 그 백모 씨가 맞아서 의식을 잃은 것 이런 네. 것들을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과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야, 이런 것은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경찰력이 좀 더 엄격하게 서구처럼 어떤 공권력이 발동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만일에 여론의 뒷받침이 있다면 이 법안을 야당도 네. 무조건 이렇게 바로잡는데 버티기는 어렵겠죠. 네. 자, 일단 저 리얼미터와 CBS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단 폭력 사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자, 숫자 봐주십시오. 과잉 진압이다가 한 40%, 시위대가 불법 시위를 했다. 뭐 대체로 오차의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까? 좀 대체적인 여론과 좀 다른 것 아닐까 봤더니 좀 함정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저 하태원 의원께서, 차장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질문 내용이 좀 눈길을 좀 끄는 데가 질문이 있나요? 좀, 긴데요. 저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세 번째 줄에 있죠. 이 시위 과정 중에 경찰과 시위대 간에 심각한 폭력 상황이 발생했다. 자, 이 경우에 경찰은 합법적으로 시위 상황을, 불법 시위 상황을 진압한 것인데, 경찰과 시위대, 서로 불법과 불법이 마주쳐서 서로 어떤 과잉, 폭력 상황이 생겼다. 네. 이런 정도로 질문을 던진 건 경찰의 네. 과잉 진압을 약간 유도한 것 아니냐 네. 하는 어떤 여론조사 기법상 어떤 불공정, 네.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질문할 때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심각한 폭력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심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시위대가 같이 폭력으로 맞섰다. 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일부라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위에 참여했던 쇠파이프를 들고 또 사다리를 들고 경찰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폭력이고, 경찰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청와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경찰이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질문을 던졌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부를 그랬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양쪽 다 그랬지 않은 그 평소의 생각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여론조사의 기법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비슷한 숫자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의견이 좀 다르시면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역시 반영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검증보다는 최근 있었던 지난 토요일의 시위, 폭력 시위와 관련된 얘기를 쭉 모아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살수차 운영 지침을 위반해가지고 70대 노인 백남기 씨가 중대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난 알겠습니다. 부분이 없어서 불법 집회니까 공권력도 불법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까?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저건 어쨌든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 직사살수의 경우에 3,000 RPM 이하로 살수해야 한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걸 하면서 살수차 운영 규칙에 의해서도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된 이후에는 직사로 분사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규칙상에도. 물대포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향하게 되면 당연히 중상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러졌는데 피해자를 부축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향해서까지 또 계속 쏘았어요. 이것이 바로 과잉진압의 핵심입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되는 분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저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 뒷부분에 RPM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살수차의 물대포의 압력, 수압이잖아요.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좀 챙겨봤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물대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살수차입니다. 정식으로. 살수차. 네. 살수차가 이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강도입니다.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분에 몇 바퀴 도는 모터 회전수냐. 3,000 RP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왜냐하면 모터를 너무 세게 돌리지 말고 그 얘기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도도 45도 이하로 해라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왜냐하면 이게 정통으로 옆에서 오는 물을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온 경우에 위험도가 네. 낮기 때문이겠죠. 네. 또한 또 이제 그 부위도 이제 가슴 미하 부분을 해라라고 한 것인데요. 네. 이번처럼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네. 가슴 윗 부분은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일단 평상시에는 가슴 미하로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G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경찰이 스스로 밝힌 것이, 저 장면인데요. 백남기 씨가 누워서 물대포를 맞은 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 저 장면이죠. 저 각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의 세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2,500에서 2,800 RPM 정도의 모토를 돌려서 쏘았으니까 일단 3,000 RPM 이하라는 규정은 지킨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소 모호한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이제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에 따라서 약간 RPM, 모터의 속도나 물 수압의 세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까이 시대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 이제 네. 그 물대포로 이제 살수차를 직사했을 경우에는 신체에 위험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울수록 좀 더 천천히 나가도록 해라.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물대포를 쏘더라도 물이 약하게 나가도록 해라라는 네. 규정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이동국 차장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3,000 이하였으니까 2,500에서 2,800으로 쏘았다는 경찰의 얘기는 뭐 규정 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걸 보면요. 한 20m 거리 있었으니까 이건 좀 넘긴 것 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규정, 통상의 시위인 경우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이런 규정을 봤을 때도 위반 내용이 없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시위는 통상의 시위가 아니라 네. 아주 극렬한 불법적인 폭력 시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상의 시위 범위 내에 있는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20m 거리였으니까 2,000 RPM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이게 규정을 어긴 진압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경찰 얘기는 이거는 폭력이 없는 통상의 시위의 경우 시위대 해산 목적에 이른 경우인데 지금 지난 주말이 통상의 경우냐라는 반문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백남기 씨가 물에 맞아 쓰러졌던 저 순간에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이 오늘 얘기를 한 게 있죠. 방금 전에 있었던 빨간색 옷을 입은 남성이 등장한 영상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저 장면인데, 그렇죠? 예. 오늘 새롭게 공개된, 국회에서 공개된 영상이죠. 자, 이제 옆에서 데려가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저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도 물대포에 밀려서, 아이고, 쓰러지는데, 백남기 그 백남기 씨 쪽으로. 상반신, 머리 쪽을 향해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체중이 실리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또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기 씨의 직접적인 부상의 원인은 저 사람의 저런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런 네. 것들이 하나의 원인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시연한 화면을 저희가 촬영한 것인데요. 오늘 실제로 국회 그 청문회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대목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VCR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강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폭력 시위. 혹시 TV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폭력과 불법이 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불법 폭력 집회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 좀 보세요. 저 철제 사다리로 저거 버스를 저렇게 사람을 저거 봐, 저 전경 이 정도 되면은 저 밧줄로 저걸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버스를 주유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폭동 아닙니까?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서 확 몸으로 일단 덮치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상균 저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어디 절에 가서 지금 은신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제가 총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거기에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제 김진태 의원이 좀 새로운 주장을 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긴 봤습니다. 저걸 김진태 오해한 거죠? 의원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덮쳤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다시 봐도요. 지금 아이고. 이렇게 주변에 서 있다가 뒤에 물을 맞아서 앞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무릎 부위가 이 상반신과 머리 쪽을 향해서 이 굽어진 것, 그것은 맞습니다만 물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구호를 방해하고 자기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이 뭔가 좀 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라꼴이 뭐냐고 일침을 가한 것은 좋습니다만 저 빨간 우의 입은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게 일부러 했다고 보기 전혀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이 상반신이 물에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을 잃고 좀 쏠리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폭력 시위의 문제점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규정도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오셨네요. 하지만 사실이 왜곡돼서는 안 되겠죠. 오직 사실만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랜만에 좀 소개해 드립니다만 제가 제작하면서 오후에 의견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딱 두 분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라파엘처럼 보이는 분인데 어떤 의견인가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평소 생활할 때도 아파트 같은 데도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민원이 많아서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이제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붙여놓은 그런 사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당당하다면 시위든 폭력이든 어쨌든 마스크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랄까 그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다음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위대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경찰일까요? 국민을 위해를 가하는 경찰은 시민 입장에선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변명 같아서 울분이 좀 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폭력 시위가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이 정수님의 의견을 좀 놓칠 수 없어서 꼭 굳이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야당에서 청문회 본회의까지 거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내로 오늘내로 결정이 되긴 할 텐데요. 네. 아니,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청문 보고서 채택에서 야당이 거부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내서 어떤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이런 그 과정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현재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후보자 개인의 어떤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는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번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큰 흠이 없다. 아마 이제 되면 이제 일 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우리의 공권력을 비웃듯이 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조계사에 머물고 있고 그 조계사 측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체류는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